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15회 유럽의 중심 이스탄불.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이 방대한 제국을 통치한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은 과연 어느 곳이었을까요? 추후 개별 역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을 모두 설명드릴 것이며, 그동안 조작된 역사 속에 갇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에 대한 진실들을 모두 밝혀드릴 것입니다.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이 방대한 제국을 통치한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현재의 이스탄불이며, 중앙아시아의 황제인 천자들이 이곳 이스탄불을 통치했습니다. 이스탄불의 현재 인구는 약 1,5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현재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도시 중에 인구 200만 명을 넘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로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의 인구는 1,500만 명이 넘는 실로 역사적이며 거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곳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이스탄불의 지명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스탄불의 지명에 대한 의미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역사책과 백과사전은 진실을 밝히는 척도가 아닌 진실을 숨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이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어라고 했습니다. 일례로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중 shel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닉처 또는 쉬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이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쉴터라는 말로 의미도 똑같은 쉬는 곳으로 이 한국어 의문을 영어로 표기하면 쉴터가 됩니다. 과연 영어라는 언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말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언어의 기반하에 존재하고 있는 말일까요? 왜냐하면 한국어 중에 영어와 그 의미와 발음이 똑같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역사에 등장하는 브라만, 바라문, 바라무니는 밝은 의미라고 했으며, 이 말에서 라마, 로마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트란 밝은 땅이라는 말로 영어의 브라이트와 정확히 동일한 억양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어학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명과 지명들은 한국어와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힌 유일한 인물이 아리안 X입니다. 제국의 중심, 제국의 심장, 이스탄불이란, 이스는 이스라엘 이스터, 이슬라마바드의 이스, 이슬과 동일한 말로 밖이라는 의미이며, 타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명에서 보았듯이 땅이라는 순수한 한국어이고, 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이어와 같은 밝은 의미입니다. 이스탄불이란 밖에 있는 밝은 땅이라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이곳 이스탄불을 밖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안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스키타이 아리안들로, 이렇듯 중앙아시아의 밖, 제국 중심의 밖에 있는 밝은 땅을 이스탄불, 이스 불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국의 안과 밖의 경계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투르크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투르크가 현재의 튀르키예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의 우측 카스피해 너머의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가 아닌가요?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은 이렇듯 투르크의 존재를 숨기고자 동로마 제국의 중심이 있었던 아나톨리 반도를 투르크로 조작했던 것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관할한 그리스, 로마의 중심이 있었던 곳은 현재 터키 반도의 그르지아와 아르메니아였고, 이들이 역사 속 동로마의 정체이며, 이들의 위에서
유럽 전체를 아우른 통치 세력이 바로 이스탄불에 있었던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 제국의 황제들을 중앙아시아로부터 항상 오게 되어 있었으며, 이 황제들이 온 중앙아시아가 바로 역사 속에 투르크이면서 스키타이 아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코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이 현재의 한국어와 통하며 관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탄불의 탄불 불당은 현재에도 통용되는 한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시기 언제부터 이곳 이스탄불이 제국의 수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의 황제는 언제 오시게 되고 그 황제가 중앙아시아 어느 왕조의 어떠한 황제였는지는 개별 역사에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에서 밝혀드릴 내용은 이 이스탄불의 지명과 역사를 숨기기 위해 이곳 이스탄불의 지명이 현재의 이탈리아에 숨겨져 있는 역사 조작을 먼저 고발할까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탈리아의 어떠한 이름으로 이들의 존재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탈리아 지명의 이 조작, 셰익스피어의 소설 내용 중 베니스에 대해 2010년 3월 19일 톰 맥켈링턴의 서문 친토의 중편 소설에 셰익스피어는 터키군의 위협을 추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570년에 터키군이 사이프러스를 빼앗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시도로 강력한 군비로 무장한 함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도스 섬을 거쳐 항해를 시작한 역사적 순간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도록 그걸 전개한 데 나오는 것처럼, 톰 맥켈링턴은 역사 속 베니스가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무대는 베니스입니다. 베니스의 의미와 정확한 위치를 확정짓지 못하면 우선 우리는 오셀로를 이해할 수가 없거나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속 베니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이탈리아의 베네토주의 주도가 베니스인 베네치아입니다. 베네토주의 동북방에 인접해서 프리울라 베네치아 울리주가 있고, 고리치아, 우디네, 트리에스테, 포르데노네노의 4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주의 베네치아 표기는 현지에서는 베니지아 혹은 베네지아입니다. 비네는 왜냐로도 발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귀에는 밖이라는 밖의 땅인 외양으로도 들립니다. 원래 19세기 중반경에 이탈리아의 이 지역을 베니스인 베네치아로 지명이 조작할 때 그리스 문명의 시원지인 구르지아의 고리시에 있는 보방청 보살부를 의미하는 고리자와 그 외지에 정치적 중심지인 현 이스탄불을 부르던 베네시아, 베네치아, 베니스를 현재의 이탈리아 일정 지역으로 이동시켜 축소시켜 아나톨리 반도에 있었던 그루지아와 이스탄불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여기 이탈리아의 고리치아와 베네치아로 심었던 것 같습니다. 베니스의 니스와 이스탄불의 니스는 동일한 의미인 밖이라는 의미로 베니스의 베가 바로 밝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탄불의 스탄은 또한 여러분들이 봤던 중앙아시아에 있는 7가국의 국명이기도 합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아나톨리 반도에 있었던 그루지와 아르메니아의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 현재의 그리스와 이스탄불에 조작 이입되고 이 이스탄불에 있었던 제국의 황제의 역사가 현재 이탈리아의 베네토주에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베니스가 바로 훈제국 이후 유럽사를 이끌어왔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로 이들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현 이탈리아에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알고 역사를 공부하시면 진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훈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고 다음 회에서는 북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스, 이집트 등의 국명과 지명의 기원에 대해 밝혀드릴
이중에 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